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유공 9억 줍줍 선착순 3200채 집 날리게 생겼다. 둔촌유공이 많게는 3200채 줍줍이 이어지며 유주택 세대원 포함하여 인터넷 사후 접수나 선착순 접수를 하게 되어 그야말로 10억 로또 분양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둔촌유공은 잔금이 3조 원이나 필요한데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집단대출을 막아서 실거주가 어렵고 전세대출 금지로 갭투자도 힘든 상황이고 분양을 받는 분들은 분양권 전매 금지 때문에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11월 입주 대란이 예상되는데 정상적인 입주를 못한다면 파산과 LH 매입, 불법 매매가 판을 치겠네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둔촌유공 부업 줍줍 선착순 3200채 집 나르게 생겼다. 와, 둔촌유공 엄청 많네요. 정말 유령이 나오는 집처럼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입주 대란 어떨까요? 둔촌유공 줍줍 유주택자 세대원 사후 또는 선착순 접수 계약 날리겠네. 둔촌유공 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막혀. 아예 제목부터가 이제 이러죠. 줍줍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사후 접수, 그 다음에 임의 공급, 계약 취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줍줍의 형태가 달라요.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후 접수, 아마 둔촌유공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입주 모집 공급, 경쟁 통해서 당첨, 예비 입주. 근데 자격이 부적격이거나 아예 본인들이 계약 포기,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잔여 물량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 3번이 중요해요. 유주택자 세대원도 가능하고 사후 접수, 선착순 접수가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거의 사후 접수했어요. 선착순도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하기 나름이죠. 자, 임의 공급 보세요. 처음부터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을 합니다. 청약자가 적어서 미분양이 발생했네요. 공급 세대보다 신청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계약 취소,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예를 들면 불법 전매 등 그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계약 해제 발생하여 재공급할 경우는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둔촌유공은 사후 접수, 즉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포기한 상황이라서. 자, 이제 둔촌유공 잔금 3조 대출 금지와 집값 전망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잔금 3조. 한 집당 3억? 가계대출의 새 뇌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잔금 3조, 가구당 대출 3억이 필요한데 잔금 집단대출이 사실상 원래 금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금융권에서 이제 뭐 해준다 어쩐다 농협에서 하는데 지금 그것도 경고를 하고 있죠. 왜? 특정 아파트를 봐줘버리면요, 이건 완전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갭투자 전세대출도 금지됐어요. 잔금 못해서 난리.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주택자가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 사람이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요. 금융당국 둔촌유공만 봐줄 수도 없다라고 지금 아예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대출 금지, 전세대출 금지죠. 사상 초유예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횡포입니다. 횡포. 진작 좀 가계대출 좀 줄이지, 적격대출이다 뭐대 하고 엄청나게 대출 뿌려놓고 이제 와서 전세대출 금지, 집단대출 금지, 입주 대란이죠. 이제 완전히 농협 예외, 농협이 예외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비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담대 제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집값 전망, 대출이 금지되면요,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관치금융이란 말이 나옵니다. 올해는 못 넘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출 금지가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겠어요? 뭐 큰일 나죠. 지금은 비상사태는 맞아요. 너무 가계부채가 많고 집값이 급등 상황이라, 자, 어쩔 수 없이 일거양득을 취하고자 딱 금지시켜버렸죠. 집값 조정, 상승 축소,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으로는 집값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라서 일단 꺾이긴 했지만 결국 또
상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이게 심해질 것이다. 자, 이제 둔촌주공 다 때려치고 싶다. 지금 그 심정이 이래요. 둔촌주공 받은 분들, 특히 돈 없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 있는 분들,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34평 기준으로 10억을 벌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속 타는 이유. 하지만 당첨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거 갭 투자를 못하게 생겼어요. 분양권은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단대출을 지금 받을 수도 없고, 와, 이거 환장하네. 다 때려치고 싶다. 그래서 이 말 나온 거예요. 뛰었어도. 입주 대란, 11월부터 입주 시작, 12,032가구 난리 날 것 같아요. 입주권 8천여 세대나 되는데 농협 집단대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각계 전초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분양권 4,786세대 갭 투자 불가능, 난리 났네요. 지금 매매 급락, 조달 경로가 막힌 입주권 매매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막혀버리면. 34평 전셋값 9억대, 현재는 9억대 10억대 왔다 갔다 하지만 입주 앞두고 이제 6억대로 폭락 가능성도 점쳐져요. 돈 없는 분양권 파산 신청하면 매매까지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파산 신청이 늘어나거나 LH에 떠넘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입주를 못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금 부족, 파산 신청, 입주 돈 없고 갭 투자도 못하면 파산이죠. 뭐. 공공기관이 매입이나 해줄까요? LH라든가 서울시에서 매입해도 그 분양가 수준에서 매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줍줍 받는 거고. 기타 고금리 대출, 이름 대여, 다른 사람 몰래 대여를 받고 하면 이거 다 불법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빌리면 불법은 아니죠. 둔촌주공 입주 대란 터졌다. 대출이 안 나와요. 자, 둔촌주공 분양자 발동동 10월 패닉셀 쏟아지나, 모든 제목들이 지금 이래요. 쳐보면 입주 대란, 전세대출 중단, 분양자가 임차인 전세대출로 잔금 불가. 이게 어디 있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올 경우는 이걸로 지금 내가 갭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못 들어와요. 유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 집주인이 돈이 있어야 돼요. 전세대출 받은 걸로, 임차인 걸로 잔금 못 치른다고요. 임대인 소유권 이전 완료 전에 전세대출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13억이 다 있어야 돼. 13억까지는 아니래도 거의 있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치르고 전세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그렇다고 미일이 줘요? 전세자가? 그러다가 띠끼면 어떻게 하려고? 둔촌주공 갭 투자, 무주택 전세대출 불가. 정말 갭 투자자들 심각하죠. 집단대출도 문제입니다.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해. 근데 돈이 모자라.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새로 분양한 아파트 집단대출 지금 중단이에요. 중단. 단위농협 이례적으로 선정했는데 대출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농협이 경고받고 있잖아요. 지금 금감원 형평성, 풍선효과 경고. 이제 사실상 집단대출 금지인데 이거 개인별로 각계 좀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갭 투자 불가능. 둔촌주공 갭 투자 사실상 힘들잖아요. 원래는 이제 의무 실거주를 3년 유예했기 때문에 갭 투자 가능한데 이번에는 대출이 막혔네. 실거주 농협대출 경고, 대출 제한. 아까도 말했지만 갭 투자 집단대출, 정말 매매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은 쪽박 차라, 이런 얘기인데, 개인적 생각은 버틸 수만 있다면, 지금 올랐잖아요. 많이 반띵을 하는 한이 있어도 빌려야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금리나 위험자산 전망, 미금리 0.5% 내려서 4.75, 5.0인데 또 내린다라고 얘기 나왔죠. 자, B컷을 할지 아니면 스몰컷으로 0.25씩 두 번 내릴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최소 0.5%는 무조건 내립니다. 올해. 화폐
시중에 풀린 돈 4,054조. 와,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도 진짜 14월 연속 증가. 돈이 계속 풀리고 있어요. 미국도 금리 인하 후 화폐 무제한 발행을 해요. 우리나라도 남아도인데. 금리 인하가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는 돈을 찍어내겠다는 뜻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알았어요? 돈 가치 하락으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우리나라하고 그 반도체, AI 이쪽만 지금 헤매고 있죠. 부동산, 해외 집값, 신고가 행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빅컷으로 금리 인하하니 해외 집값은 더 뛸 것 같은데요. 한국 집값, 해외 집값과 결국은 연동을 할 거예요. 지금은 국내에서 모든 대출을 금지해버리니까 집값이 쭉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 횡보하다가 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기 전망, 양극화.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뛸 것 같지는 않아요. 강남이나 한강변 중심으로 서울, 비서울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주식, 해외 주가, 경기 침체가 아니면 신고가고 경기 침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국 주가, 해외 주가와 연동해서 원래는 막 급등해야 하는데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코스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저평가 급등. 그나마 현기차가 좋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금리 인하기 전망, 경제 회복기. 결국 지금 어떻게 1,400이 분기되고 하든 2,400이 분기되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워낙 저평가돼서 쭉 올라간다. 지금 외국인들이 패대기 치는 게 놀라운 속도의 매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 보세요. 계속 주가 폭락하다가 완전히 급등해 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다시 급등한 여파로 지금 빠지고 있지만 둔촌주공 자금 부족의 새 방향. 둔촌주공에 들이온 파산 그림자. 이제 결론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가요. 둔촌주공 자금 부족한 사람 파산 신청.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갭 투자. 이것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집단대출도.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에서 받으면 이자도 쓸 거 아니야. 결국 또 그때 입주 못하면 난리 나죠. 결국은 빌릴 곳이 있어야 돼요. 실거주 폐지 안 되면 파산 신청 경매행으로 갈 수 있어요. LH 서울시가 과연 매각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파산한다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 내야지 뭐 해야지. 이것도 LH 서울시에서 받아준다는 전제하에 매각이 되는 거지. 약 1,200채 돈 없어서 LH 매각. 대충 1,200채라고 하는데 300채가 될지 1,200채가 될지는 가봐야 돼요. 3년 후에 이자만 내고 거주도 못하고 포기.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 불가. 자, 불법 매매. 불법 매매도 나올 수 있죠. 돈 없어서 대부분 빌려서 합법으로 하는 게 좋은데 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 가면 이제 분양권처럼 불법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빌렸다면 이자도 내고 해야죠. 매수인 지원받아서 3년간 불법 보유. 들키면 원상복귀되고 처벌받고 벌금 내고 결국 또 실거주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이 진짜 없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지금 피가 붙은 게 얼만데요. 그걸 담보로 해서 친척 없으면 친구 알아서 그냥 회사든 어디든 빌리세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미 돈이 얘가 안 뛰었으면 빌리라고 안 하는데 많이 뛰었잖아요. 둔촌주공 대출, 매매, 전세 금지 최대 위기입니다. 아무튼 입주권 18억 원에도 팔렸네요. 이제 15억에 팔렸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또 20억 언저리에서 매물은 놀지만 거래가 왕성하지 않아요. 매매 전세 폭락. 84형이 24.5억까지 갔다가 18억, 6억이나 폭락했고 전세도 지금 9억까지 갔던 게 7억 하락 중. 매물, 매매 1023건. 와, 어마어마하네요. 10,000건 중에서 매매 전세가 5,004건. 두 개 합쳐가지고 지금 60%예요. 매매든 전세든. 정상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네. 전세대출 위험.
전세대출, 대출 못 받으면 자금 부족, 준비 부족, 10월 사전 점검, 11월 입주인데 언제? 시간도 없네요 지금. 전세대출 금지, 5대 은행이 금지됐어요. 자금 부족, 진퇴양난, 갭 투자 후에 전세대출 금지. 본인 입주는 자금 부족으로 못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진짜 힘드네. 분양권 매도 금지, 팔 수도 없잖아요. 자, 입주 포기 사례와 해결 방안. 자금 부족, 자본금이 거의 없어서 계약금만으로 당첨이 된 상황인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포기 안 하고 어떻게 끌고 왔어요. 이왕 빌린 김에 더 빌리세요. 갭 투자는 가능하나 이것도 갭 투자도 사실상 힘들죠. 전세 들어온 사람이 자기 돈으로 들어오면 가능해요. 근데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안 돼. 그래서 입주 시 파산, LH의 매각, 경매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갭 투자했을 때 돈이 부족해. 본인이 돈이 부족해요. 갭 투자해도 모자라. 없는 돈 갭 투자, 전세 대출도 안 되고 난리네요. 빌려서 갭 투자해도 거주 비용도 감당 못하고. 일단 갭 투자 중에서 전세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고 내가 나머지 돈을 채워야 하니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빌려야죠. 시간소요. 돈이 없었어. 3년 갭투. 거주 시간소. 이 경우는 아주 안 좋아요. 먼저 차라리 빌려갖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집단대출도 문제가 있다면 갭투자보다 들어가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떼어야죠. 3년 지난 다음에. 근데 3년 지나서 비과세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12억 이상은 10년 장특공입니다. 아세요? 자, 40%대부터 세금을 두드러 맞아요. 뭐 2년 내가 실거주했으니까 특히 이제 30평대 13억대잖아요. 분양가가 12억 넘은 다음부터는 비과세 자체가 없다고요. 10년 지나야 거의 비과세에 가깝지. 진짜 무섭죠. 세금 많이 맞죠. 그래도 실거주를 하면 뭐 40 몇 퍼센트 맞을 거 2년 하게 되면 한 30%대 맞으니까 30% 세금 내고 나머지 갖고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하락장 내려가면 빚이 크게 늘어난다. 만약 혹시라도 금융위기 터져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분양권 전매 목표. 갈아타기도 뭐 입주권 한 사람들은 갈아탈 수도 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얘가 뭐 최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 아파트에 사는 것은 괜찮고 그렇다고 얘가 뭐 아주 특별히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같은 금액대에서 더 좋은 곳들이 꽤 보여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것도 고민하세요. 마용성과 강남 3구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더 낫다. 자, 이제 5만 가구 실거주 의무 심각.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5만 가구에 무려. 물론 이미 입주했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포기 시점, 입주 시의 포기, 자본 부족, 전세 급락 부유 포기. 포기 진짜 한 다음에 입주 때 포기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포기하게 되면 이자만 잔뜩 쌓이고. 근데 버텨야죠. 빌려가지고. 입주 3년 후 실거주 이해 마감, 보유 포기. 포기 방법, 파산, 경매, LH 자금, 불법 매매. 둔촌주공. 정부 13대책 전매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했는데 이게 유예해가지고 결국 2년 의무 나중에 유예했는데 문제는 또 갭 투자 전세대출 금지가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됐어요. 이게 무려 5만 가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77개 단지 5만 가구. 엄청나네요. 자, 대출 규제 이후에 크게 꺾였지만 해외 집값은 급등하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23년부터 사실상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이고 지방은 아직은 0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폭락은 아닌데 이미 폭락한 이후에 횡보죠. 마이너스 횡보죠. 자, 대세 상승입니다. 서울은. 그러다가 이제 24년 지금 10월달 현재 지금 상승폭이 확 줄고 있는데 이게 대세 하락으로 꺾이느냐? 한 2, 3년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느냐? 바로 10월이 고비입니다. 자, 둔촌주공 하늘에서 쭉쭉 떨어지는데 자, 줍줍 사후 접수 줍줍 또는 선착순 접수 줍줍이 가능할까요? 이제 막바지 둔촌주공의 향방이 집값을 가능화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되었네요. 돈 없이 분양받는 사람들은 아픔은 고스란히 로또 분양 몫입니다. 감사합니다.